2차 전지는 지금 반등이라기보다는 상당한 조정을 거쳤고요. 이제 조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음극재라는 또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또 양극재 기업들에 비해서 소재부터 양극재까지 일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진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하반기쯤부터는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12강에 15,000원 16만 9천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주식 투자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굉장히 긴 사연이 있지만 짧게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그 IMF 때 굉장히 저희 집이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경제에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대학교 초기 때부터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까지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코인 등 다른 투자보다 주식 투자를 더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주식이 환급성이 가장 좋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좀 시일이 오래 걸리잖아요. 매매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렇다 보니까 주식이 좀 편하더라고요. 또 코인 같은 경우도 환급성이 좋기는 한데 코인은 분석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잖아요.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분석을 하고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보는 걸 굉장히 즐겁게 탐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식이 저랑 좀 잘 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오님만의 투자 원칙이나 철학이 있을까요? 제가 주식 투자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에 맞는 회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적립식 투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파 한에서 투자를 하는 걸 좀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어떤 것이 더 수익률이 좋을까요? 장기 투자에 대한 이점도 있고요. 단기 투자에 대한 이점도 있는데요. 여기는 어느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마다 체감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기한테 잘 맞는 걸 선택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와 모멘텀 투자 어떤 것이 더 수익률이 좋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한국 증시에서 가장 크게 느꼈었던 건 뭐냐면요. 오래 투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치가 그렇다고 인정받는 것도 많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미국 증시는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통한다고 느껴졌는데 한국 증시는 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엔 좀 모멘텀 투자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흐름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초보자들이 주식을 도박처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도 그렇고 투자에 대한 공부는 평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재미를 가지고 끈기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자신만의 길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한다든지 아니면 도박식으로 선물 옵션처럼 오르고 내리는 거에 투자를 하신다든지 그런 거에 너무 빠지다 보면은 진짜 투자에 대한 묘미를 알기도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서 천천히 좀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책을 읽으셔도 좋은데 가장 좋게 생각하는 건 실생활에서 느껴지는 거 그런 부분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삼양식품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닭 매운 라면
그 불닭면이 굉장히 많이 터졌었어요. 특히 유튜브에서 그게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판매가 해외적으로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리는 라면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농심이 원래 1위였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바뀌면서 삼양식품이 이제 농심을 누르고 지금 라면 시장의 1위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요소고요.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할 수 있다면 투자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수익을 위해 대출이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그렇게 투자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식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파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될까요? 된다면 언제쯤 될까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부터 타 채널이나 아니면 제 채널에서도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금리 인하는 아마 빠르면 하반기, 이번 연도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금리 인하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 인플레이션이 급작스럽게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연준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인플레이션율이 2%입니다. 2%. 근데 지금 3.4%거든요. 3.4%가 2%가 되려면 굉장히 그런 물가가 내려가야 돼요. 특히 이제 국제유가라든지 지금 8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국제유가만 해도 60달러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하반기쯤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유럽이나 아니면 캐나다는 이미 금리 인하를 한번 단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 나라들은 뭐 미국 금리보다 아직은 낮은 수준이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한국도 뭐 금리 인하가 하반기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2분기 실적 상당히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제 1분기가 최악의 실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역레깅 효과라고 해가지고 리튬을 이제 미리 사두잖아요. 미리 사뒀는데 사둔 가격보다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요. 2분기도 마찬가지로 역레깅 효과가 계속 이어지면서 실적이 안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1분기보다는 좀 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마 3분기부터는 조금 좋아지면서 4분기에는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2차 전지는 지금 반등이라기보다는 상당한 조정을 거쳤고요. 이제 조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 가장 주목하는 기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2차 전지에서 지금 한국 증시에서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게 양극재고요. 양극재 업체 중에서 가장 지금 두각을 보이고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제가 주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업체에 비해 포스코라는 든든한 형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금줄이죠. 자금줄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게도, 그러니까 설비 투자나 뭐 이런 투자 집행하는 데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포스코 퓨처엠이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양극재 업체와 달리 음극재라는 또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포스코 그룹 자체 내에서 자원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또 양극재 기업들에 비해서 소재부터 이제 양극재까지 일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진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다른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포스코 퓨처엠을 사도 괜찮을까요? 지금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퓨처엠 조정 많이 거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천천히 매수를 하시면 아마 하반기쯤부터는 그래도 양극재 업체들이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그냥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